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위도 약간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초가을에 청명한 하늘이 조만간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주말의 오후입니다. 자, 8월 시장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호재보다는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즉 매크로 관점에서 악재들이 호재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흐름 속에 뭐 초전도체라든지, 또 지난 금요일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무더기 하한가를 가고 또 급락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소재가 부각을 받으면 또 때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무겁고 대외적인 악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주 쪽에 자금들이 우르르 쏠리면서 굉장히 투기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악재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악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두 개가 8월 달에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24일 새벽이죠. 24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굉장히, 수요일과 목요일이 IT 반도체 종목에게는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 날 24일은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의 코멘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라는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9월 달까지 해서 뭐 인상을 하든 뭐 동결을 하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코멘트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장을 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번 달 영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8월과 9월의 시장은 만만치 않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통상적으로 8월과 9월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런 달들이 많았었고요. 전통적으로 그 금융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죠. 아무튼 8, 9월 달 시장에 조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조정의 끝자락일 수도 있지만은, 단기적인 조정의 끝자락일 수도 있지만은 한 차례 더 빠질 우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자산 비중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시장의 악재는 노출되었습니다. 이젠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 홀 미팅, 그리고 9월 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과정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시장의 이 상승은 굉장히 뭐 야금 올라가죠. 또한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가고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2차 전지도 올라가면서 뭐 하루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끌어당기고, 그 다음 날은 뭐 2차 전지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다른 날은 반도체가 끌어올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군들이 잘 안 올라가는 흐름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종종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락은 모든 종목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찍어 누르지만 반등할 때는 굉장히 차별화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산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 보면은 지금 시장 주변에는 악재만 산적해 있고, 굉장히 또 중국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국내 수출 데이터의 불안정한 흐름, 그다음에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주식 사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8월 말과 9월 초를 고려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미국 시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장 초반은 이 중국의 헝다 파산 신청과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밀렸죠. 항생이 마이너스 2%에 끝났고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1%로 끝나면서 미국 증시도 개파락 출발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종가는 일정 부분 돌려주고 끝나서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따가 뭐 나스닥 차트를 보겠지만 유의미한 구간에서, 즉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라는 점은 다행스럽고, 국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의 위치라든지 기술적 반등 자리는 맞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일라일 릴리 등 제약바이오가 워낙 강세를 좀 보이는데, 국내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타임 포트폴리오 상장 이후에는 그닥 좋은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 AI 쪽, 네, AI 신약 이런 쪽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입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 장중에 장 초반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대략 한 1200개 정도 흐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상해라든지 중국 증시의 흐름과 최근 시장을 보면 연동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뭐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구속 확정이죠. 2년 구형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겠다 정도로 보여주고요. 그나마 IT 반도체가 금요일날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 버텨주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8월 시장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8월 주식시장은 쉽지 않은 흐름을 지속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여러 악재만 쏟아지는 상황 속에 이번 한 주는 잭슨 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증시의 중요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시작부터 대규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작되면서 금요일까지 선물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하방 해지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시점을 위한 포지션 구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시장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번 주에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도 9월 만기를 앞두고 다시금 그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잘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기간에 잘 버티면 그간 생각해 놨던 양호한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상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상반기 좋은 실적을 만들어 놨던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강하게 생기며 내년을 준비할 섹터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쪽은 개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산업적인 측면에 기존에 좋았던 산업이 내년에도 지속 좋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찾기보단 기존에 좋았던 기업들이 떨어져 주기를 조금 기다려보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뭐 엔터 쪽도요, 많이 밀어주면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AI 진단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로봇도 당연히 괜찮겠죠. 화장품도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봐야 되고, 2차 전지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좋았던 섹터 안에서만 이렇게 좀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악재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면, 중국의 헝다 이후 그 비구이 위안이죠, 컨트리 가든 이슈가 시장에 많이 나오고 하나 중국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공산당 독재 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질서 있는 청산을 시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이며, 그 부분은 중국의 주식 매도 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의 악재는 일정 부분 소화가 끝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미국이겠죠. 올해 미 증시는 빅테크를 기반으로 상당히 좋았고, 그 중심엔 AI 확산에 따른 빅테크 기업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컨센은 매출 50% 상승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당히 높은 주가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을 때
모두가 아마 좋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예상 외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은 하지 않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분기 때도 그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번에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급이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측하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뭐 80% 이상의 매출 증가까지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는 매출 증가가 80%가 넘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예, 영업이익 측면에서 80%가 넘어야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그 전에 뭐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를 보면 2차 전지 섹터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그 빈자리를 엔비디아의 GPU를 사우디에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이슈에 반도체 특히 HBM 관련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의 공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이쪽이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뭐 지수 하락에 다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두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제가 보는 산업의 기본은 글로벌적이고 니즈가 크고 성장해야 되며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시장의 개화로 높은 밸류, 즉 기업이 돈을 못 벌더라도 높은 밸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쪽은 말 그대로 인베스팅으로 접근할 것이고, 투기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주 강한 대한민국 시장 특징은 몰빵 심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에서 놀면 항상 매일 먹을 구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무조건적으로 강한 종목을 봐라, 상한가 간 종목을 봐라. 왜? 거래대금 없고 관심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투자로서 접근은 오케이나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을 손절하고 거래대금 강한 종목으로 가서 복구하려는 심약한 개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왜 줄줄줄 내리는지,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 소수의 종목만 이유도 불분명한데 돈이 쏠리고 급등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돌아설 때는 거래대금이 죽어있던 괜찮은 종목들이 잡을 수도 없게 빠르게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좋은 친구들은 물리면서 조금씩 사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상승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일단 악재는 상당히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추천은 봐볼 예정이며, 반등 시부터는 조심하고자 생각을 하네요. 일단 뭐 8월 24일 뭐 엔비디아, 뭐 잭슨홀 몰려 있고 8월 24일 날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도 공개가 되는데 그 시점들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재료로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은 그 전에 청산을 해버리고 진짜로 좋으면 그 이후에 상한가를 가주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때 다시 대응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태 줄 하한가를 맞고 맥심 관련주가 투기적으로 줄줄이 상한가를 날렸습니다. 올해의 특징인가요? 참 상한가를 때로 보냈는데 과거의 경우 대북주 테마가 불 때나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그 투기적인 행태가 도를 지나치게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섭게 클 거로 보여지네요. 상한가를 때로 가듯이 이번 초전도체 주목군들처럼 하한가도 때로 보낼 수 있다. 뭐 초전도체 제가 이쪽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신성델타테크는 그래도 지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이라도 엮어서 일정 부분 그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뭐 특허를 좀 보유했다, 뭐 그 카이스트 교수가 사회이사로 있다, 뭐 특허 관련됐다, 뭐 연관된 산업 있다 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상한가를 보낸 건데
이거는 사실 초전도체보다는 아니죠. 시장에서 만든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만든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산업적인 단기적으로 뭐 중국 소비주라든지 좀 빠져주면 중국 소비주라든지 2차전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회를 오히려 찾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미국 시장 잠깐 봐보면 어 항생부터 볼게요. 항생은 의미 있는 자리 박스권을 깨고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뭐 RSI 지표는 일단은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RSI 지표는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더 빠지면은 양봉을 그려줄 월요일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개파락이 나온다면 상승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을 보면 이 차트를 좀 길게 이렇게 해서 놓고 본 상태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보면 돌파했던 박스권 자리의 첫 자리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을 돌리고 마감이 됐다. 장중에 개파락 이후에 돌리고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 하나가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지난번에 상승을 하던 이 초에까지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기술적 반등을 해줄 자리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지수 잠깐 보면 일단 122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줬는데요. 항상 상승할 때는 5일 이평이라는 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됩니다. 월요일날 상승을 하거나 뭐 하루 이틀 연속적인 상승을 하면 당연히 저항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현금이 없으시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이틀 뒤부터는 조심해서 뭐 시장의 추가 하락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잠시 동안 장기 이평선을 깨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잠시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에서도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하는 척하고 반등을 했는데 잠시 깨버려요. 122평선을 잠시 깨면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손절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리를 빠르게 회복해 주는지 이 종합주가 지수에서 여기서 올랐다가 깨고 이 지점을 빠르게만 회복을 시켜주면 다시금 올라간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평선을 깼죠. 근데 이제 122평선을 볼 수도 있고 이거를 200일선으로 기준을 좀 바꿔서 나 보면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에서 쓰는 거는 200일선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200일선 지지를 지금 받고 있구나. 올라갈 때도 200일선 저항을 받고 지지를 하고 돌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200일선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 게 좀 더 낫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자체가 2조 아니 4조나 되기 때문에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대형주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시장은 뭐 종목군들이라든지 압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종목 선정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부터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선물시장 약세 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 떨어지는 거고요. 선물 올라갈 때 삼성전자 그냥 올라가는 거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HBM 이슈로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잘 버티는데 그냥 SK 하이닉스 체크하면서 소부장 종목 대장주들을 좀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주고,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날 굉장히 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좀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밸류로 보면은 뭐 따지기는 어렵죠. 시가총액 5조 6천억 밸류로 보면 따지기 어려운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버블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돌파로는 좀 봤는데 이거를 되게 조금뿐이 못 먹어서 되게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딱 돌파 지점에서 돌파는 쳤는데 뭐 한 2% 정도 아주 짧게 매매를 하고 말았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도 이 힘이 유지가 되는지, 워낙 셌던 종목이라 이 힘이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금요일날은 되게 좋았다 정도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IT 반도체 지금 괜찮은 부분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괜찮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산업은 이해해 놓고 종목군들을 이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볼 타점이라든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고 나서 시가 갭이 무려 8%가 뜨다 보니까 뭐 매매할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빠르게 이렇게 돌리는 흐름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전부 밀려버렸죠. 저도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ETF를 이제 목요일날 제가 매매를 좀 해놨다가 아침에 그냥 반등할 때 걸어놓고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이쪽에는 약간의 약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IT 반도체가 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쪽은 아침에 시가에 그냥 매도 의견을 좀 드려놓고 2저가 잡고 그냥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지금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등등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홀딩스는 네, 매수를 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보다는 21선의 기울기가 꺾이고 내려와서 이런 수렴을 하는 과정을 저는 분명히 거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때 종목의 편입 여부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신규로 보진 않았고요. 엔캠이라는 종목도 네, 조만간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전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충분히 얘도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이제 최근에 사채 발행이라든지 대주주 지분 확보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구간은 참 매력적이지 않나 가격대가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 외 이제 다음 주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가 나오게 되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네, 중국 부동산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로 아마 대응을 했을 건데, 일단 시장의 리스크가 좀 있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 관련된 종목은 금요일날 일단 반을 좀 팔아놨고요. 금요일날 여기서 좀 들어간 거는 금요일날 일단 반은 팔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어차피 이쪽에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올라올 때 일단은 청산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좀 계획을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AI 금요일날 AI 섹터가 좀 좋았는데 솔트룩스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거 그 지분 투자 삼자 배정 50억 들어오는 거 보면서 삼성 셀렉트 보면서 좀 의아해서 좀 짧게 저는 이거를 팔았어요. 삼성 문구 보자마자 일단은 좀 샀고, 삼성 이슈 보자마자 사서 이제 VI 들어가기 직전에 좀 팔았는데, 보통 삼성은 삼성 자산운용 벤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삼성셀렉트 진짜 약간 좀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 좀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삼성이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10억이라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면요.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코리아나라든지 시가에 높게 출발을 하면서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또 빠르게 너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다면은 여전히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발 악재로 종목군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뭐 5천원 라운드 피겨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 내려온다면,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강하게 좀 빠져준다면은 매수로 이번 주는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은 뭐냐? 국경절입니다. 국경절날 굉장히 많은 유코가 올 수밖에 없고, 그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 악재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쪽 섹터가 급락할 때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그리고 시장이 급락할 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왔을 때 아마 좋은 기업들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성장주 기반에서 뭐 로봇도 괜찮을 것이고, 지난번에 뭐 제가 SBB테크를 저가에서 싹 잡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뭐 의료 AI 쪽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이제 레이더를 쫙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강한 종목은 당연히 뭐 트레이딩도 하고 매매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다 단타의 영역이고요. 단타의 영역이고, 또 모두가 단타를 다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는 이제 그 뭐지, 맥심 관련해서 매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반 해가지고 나머지 반을 여기서 거의 25%대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성과를 좀 남는데, 다시 좀 못 들어간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조금은 지금 시장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투기적인 투기판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면 그에 맞는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주 강했죠. 강한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회원님들한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든지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종목이고요. 이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 5일선을 이탈시키면은 순간의 공포가 급락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자리들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 끝에서 들어갔었는데요. 걸어놓은 거, 아침에 걸어놓은 거고요. 들어가서 이것도 한 4%,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얼마 안 돼 보여도 이게 대충만 이렇게 쓱 해도 여기서 여기가 5% 반등이기 때문에 제법 반등이 나온 겁니다. 한 5% 정도 해서 4% 정도 눌림 매매를 하고 얘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말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상한가를 갔던 강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안 좋을 때 반등의 폭도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가 산적한 그런 시장이 될 거다 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무리한 매매보다는 시장에 대한 공부로,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뭘 잡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매일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때 시장의 공포라든지 그때마다 시장의 상황이 또 바뀌면 어쩔 때는 저도 종이에 써놓고 뭐 기록도 남겨놓지만은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아요. 머리가 하얘질 때도 많은데,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거의 그냥 뇌에 각인을 시키도록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정리하고 날마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다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